고분양가 아파트를 판단하는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관리 대상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주변의 다른 아파트 분양가를 넘기지 말라 이런 건데요. 묻지마 분양가가 사라질지 로또 청약 우려는 없는지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변경했잖아요. 네. 현충일에 조용히 발표를 했는데 예. 핵심 내용을 좀 간추려 주시죠.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새로 분양하는 사업장의 인근에 1년 내 분양하는 곳이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미 준공대에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인근 시세 기준에 넘지 못하게 100% 네. 수준으로 맞춰라라고 하고, 만약에 분양한 지 1년이 지난 아파트가 있어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면 최대한 그러니까 5% 정도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릴 수 있어도 결국은 인근 시세 대비 5% 이상 넘지 않게 네. 전반적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라 하더라도 인근 시세에 맞춰서 분양가를 정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 분양가를 좀 낮추라는 식의 우회적인 강압인 거죠. 예. 사실은 이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좀 움직이는 조짐을 보이니까 네. 이런 그 기준을 강화한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 기준이 적용이 되면 새 아파트의 분양가 오름세가 잡힐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분양가 단지에 대한 규제 때문에 사실 2년 반 전에도 이런 관리 대상이 될 만한 곳들, 그래서 뭐 개포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우회적으로 가격을 좀 낮추도록 했었는데,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가격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되자 가격이 싼 곳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 뭐 청약자들이 몰리는 현상도 좀 발생을 했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가 재건축 단지에서도 나타나기도 있지만 또 하나 열풍이 되고 있는 곳들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한 청약 열기이기 때문에 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니까 인근의 가격이 거기 키맞추기식으로 따라 오르는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허그를 통해서 우회적으로라도 새 아파트 분양가를 조금 규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보다 분양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대부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신규 분양되는 사업들이 네.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을 주체가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것들은 기존 세대 수보다 용적률을 높여서 더 많이 짓고 그것을 네. 일반 분양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서 새 아파트로 짓게 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분양가가 좀 높아야지 조합원들이 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높게 분양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합의 이해와 사실은 실제로 이런 우회적인 분양가의 규제가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낮출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후분양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는 거군요. 예. 또 한편에서는 이른바 이게 분양가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낮아지거나 많이 네. 오르지 않을 거기 네. 때문에 이것도 로또 청약 우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런데 또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그런 우려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이 워낙 인기가 많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새 아파트인데 비슷하거나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나마 이제 청약 제도라는 게 대부분 무주택자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청약을 하기가 수월하도록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정부 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과열된다 하더라도 무주택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니까 아마 부담을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청약 시장은 조금 더 과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건설사나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재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후분양으로 가려는 경향이 예. 생길 거고요. 그럼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분양을 늦춰버리거나 사실 이제 후분양이라는 것이 거의 다 골조가 3분의 2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분양 보증을 받지 않고도 건설사의 연대보증, 두 개사의 연대보증을 통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양 보증을 받아서 선 분양하는 것보다 사실은 원가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녹록치 않아지면 전체적으로 사업 일정이 늦춰지게 되면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대기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공급을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규제가 타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어떤 분석에서는 2년 뒤에 공급 절벽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뭐 그 3년 뒤에는 또 공급이 과잉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참 네.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